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상학함수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이 아직 뭐 본격적인 상학함수는 아니고 상학함수 들어가기 전에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 오늘 좀 하고 다음 주에 아마 상학함수를 하겠죠. 페이지 78페이지고요. 일단 이제 삼각함수를 하기 전에 각도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왔죠. 그래서 각도에 대한 얘기 먼저 정리하고 가자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기존에는 이제 좌표에서 x 값을 대입해서 나오는 y 값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삼각함수에서 등장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값을 어떤 중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회전하는 거, 회전. 그지? 회전하는 얘기를 하려면은 각도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각에 대한 정의가 맨 먼저 나오는데 뭐를 각으로 할까? 자, 그래서 이제 등장을 한 애가 이 중심을 가지고서 이러한 반직선이 있는데 이 반직선을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선이다. 그래서 시초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얘를 시초선을 한 다음에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회전을 하면 이렇게 y가 있는데 얘를 이제 우리가 동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초선하고 동경이 이루는 각도, 여기 각도를 알파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 우리가 이제 시초선과 동경이 끼인 각이라고 하는 거죠. 맞죠? 여기 알파도만큼이 얘가 각의 크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는 각을 어떻게 배우냐면 이 동그란 시계가 있다라고 본 다음에 여기 어디야? 세시 쪽에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여기 가리키고 있는 시간으로 보고서 그죠? 이렇게 각도를 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각을 측정하는 방법을 60분법이라고 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동경이라는 애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돌고 있을 때는 시초선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았을 때 우리가 얘를 플러스 방향으로 돌고 있고 각도를 플러스 방향으로 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각도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시초선하고 동경이 직각으로 만나고 있는 이 순간 이거를 우리가 이제 90도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시초선과 동경이 이렇게 반대편으로 가 있을 때 얘를 이제 우리가 180도라고 불렀죠. 맞죠?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시초선이 이렇게 있고 동경이 이쪽에 있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끼인 각은 90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죠? 우리가 각도를 부를 때에서는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각을 있죠? 그죠? 그럼 얘를 한 바퀴 돈 거는 우리가 360도라고 하기 때문에 얘는 270도가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시초선하고 동경이 일치하게 되면 자, 이때는 우리가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해서 360도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얘가 시초선이 이렇게 있고 얘가 알파도만큼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실제로 얘가 뭐 이제 고장난 시계 마냥 얘를 이제 뭐 시침 분침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얘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돌았다가 또 돌았다가 또 돌았다가 여기에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바로 올라갔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른다 해서 이 세타라는 각을 360도가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 해서 n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얘가 원래대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알파도만큼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쓰죠. 그죠? 이때 이 n값은 정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를 얘를 일반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각. 됐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시초선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30도만큼 벌어져 있는 요 각을 본다는 거죠. 그럼 얘가 각도가 시초선하고 동경이 이루는 게 몇 도야? 이렇게 얘기하면 30도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각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60도가 n바퀴 돌아간 다음에 30도만큼 올라갔어요 라고 표현을 해야 그죠? 이때 우리를 얘를 일반각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30도하고
390도 같은 거고요. 얘 n 값이 정수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30도도 같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쪽으로 가는 거를 양의 방향이라고 얘기했으면 당연히 요거는 음의 방향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죠? 표현하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270도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그죠? 270도라고도 얘기하지만 마이너스 방향으로 갔어요 해서 마이너스 90도라고도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다 같은 각이라고 보는 건데,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일반각으로 표현을 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 얘기가 이제 시초론과 동전과 일반각에 관련된 제일 앞에 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각도라고 있는 거는 벌어져 있는 정도를 표기를 하는 거죠. 그죠? 이건 어떻게 한 거냐면 시침, 분침, 초침 해가지고 얘가 그 시계 위에 올려놓고 얘가 이렇게 쪼개놓고 이게 올라간 걸 각도로 표기를 한 거야, 크기가. 그럼 우리가 이제 벌어져 있는 게 한 요 정도 있으면 이 정도? 한 45도인가 뭐지? 라고 본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시계 위에서 얘가 돌아간 각도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각이라는 건 다 뭐냐면 벌어져 있는 정도로만 봐요. 근데 걔를 실수로 생각할 수 있을까? 걔는 실수가 아니잖아, 그지? 각도는 벌어져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지? 근데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삼각 함수를 배울 건데, 우리가 고등수학 하 쪽에서 배운 내용이지만 함수라는 얘기는 어떤 정역 x에 대응하는 y 값을 봐요. 맞죠? 그러면 이제 x라는 값을 대입을 할 건데, 대입을 하려면 뭘 넣어줘야 되냐면 실수를 넣어줘야 한단 말이야. 맞아, 실수를 넣어줄 거라고. 그럼 선생님 30도도 실수는 30? 그게 아니라고요. 30도라는 거는 어떤 크기가 수직선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있는 30만큼 있다는 걸 표현하는 게 아니라 벌어져 있는 게 이 정도 벌어져 있어요 정도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럼 30도를 어떤 실수값으로 넣어줄 수가 없는 거지? 내 말이 이해가요? 그죠? 그래서 60분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애를 실수로 바꿔야 돼요, 실수로. 그래서 어떻게 바꿀까를 논의를 하다가, 자, 그러면 각도를 실수에 대응하자 라는 결론을 얻어요. 대응을 해보자. 그래서 그 대응하는 방법이 호도법이라는 방법으로 60분법으로 표현된 이 각도를, 그죠? 실수로 대응시키고자 한 거죠. 그럼 호도법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기억나요, 호도법? 기억나죠? 요거는 기억나죠? 그죠? 호예요, 그 호. 부채꼴의 호. 그죠? 호와 각도의 비율이죠. 호를 각도의 비율로 나타내는 방법, 이걸 호도법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럼 호는 어디서 등장을 하냐면 부채꼴에서 등장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부채꼴에서 이렇게 호가 등장을 하는데, 그죠? 이 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요거를 이제 호라고 합니다. 알겠죠? 얘 호의 길이와 각도인데 어떤 각도냐면 중심각이에요. 요거의 비율을 호도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요? 자, 그럼 이제 얘가 나타내는 건 각도와 호의 길이와 반지름입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r이라는 만큼 있는데, 그죠? 얘와 호의 길이가 r로 같으면 요 비율이 1대1이면 여기는 1 라디안이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자, 봐봐요. 반지름이 r이면서 호의 길이가 r만큼 벌어져 있는 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여기에 각도는 분명히 60분법으로 표현되는 어떤 각도가 있었겠죠? 무슨 말 이해가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각도로 표현하지 말고 어떤 실수 체계인 1이라는 라디안으로 그 각도를 대응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내 말이 이해가십니까? 그죠? 그럼 여기랑 같으면 1라디안이야.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럼 더 간단하게 얘기해볼까? 이 부채꼴의 반지름하고 중심각의 라디안으로 표현된 이 실수값하고 곱하면 얘가 나오는 거잖아. 이해 갔어? 자, 그럼 이제 간단한 산수를 한번 해보면 돼요. 산수. 봐봐요.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2야. 여기가 2야. 그럼 여기는 뭐게? 여기는 뭐야? 요 호의 길이. 여기 뭐가 나오는 거야? 여기가 2고 여기가 2야. 여기는 호의 길이는? 진짜 몰라서 그래? 4죠, 4. 4. 이해가요? 그럼 여기가 요렇게 있는데 여기가 3이야. 맞죠? 여기가 7이야, 7.
여기는 뭐게? 3분의 7. 3분의 7 라디안이 되겠죠? 이게 어려워요? 곱해서 얘가 나오면 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단순 곱하기 한별이 한번 해볼게. 자, 봐봐. 여기에 6이야, 6. 알겠어? 얘가 6이야. 여기 길이가 6이라고. 그럼 여기 길이가 2야, 2. 여기는 뭐야? 3 라디안이겠죠? 맞죠? 자, 요렇게 반지름의 길이를 알고 중심각을 라디안으로 표기를 하면 호의 길이가 나와. 맞죠? 요 사실을 알았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등장을 하는 게 이제 앞에 쪽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는 부채꼴이 이렇게 있을 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 있죠? 얘 호의 길이를 L이고 여기는 이제 세타 라디안이라고 하고 여기를 반지름 R이라고 했을 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R과 세타를 곱하면 나온다. 그죠? 요게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 RL이라는 공식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공식이 있는데, 그죠? 이 공식을 그대로 씁니다. 근데 이제 L 대신에 R 세타를 넣으면 2분의 1 R제곱 세타라는, 그죠? 넓이 구하는 공식이 나오는 거죠.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2분의 1 R제곱 세타. 근데 이제 물론 중학교 때 배웠던 2분의 1 RL을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부채꼴 관련된 거를 호두법으로 표현하는 것까지 했어요. 얘 앞에서 조니까 되게 많네. 야, 진짜 별로야. 그거 간지가 좋으니까. 자, 몇 가지 이제 그러면 이제 각도를 대응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호의 길이를 이용을 해서 각도를 이제 대응시켜 볼 건데, 자, 봐봐요. 자, 반원이 있어요, 반원. 반원이 있는데 제일 간단한 거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반원이 있어요. 자, 그러면 1일 때 반원이기 때문에 요 각은 180도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너무 당연히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때 원의 둘레의 길이는요 2파이 r이죠. 2파이 r. 근데 걔를 반쪽으로 쪼갰으니까 여기의 길이는 파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파이. 맞죠? 그러면 얘랑 어떤 라디안을 곱했더니 파이가 나오는 건데 1이니까 파이를 곱하면 파이가 나오겠죠. 이해가요? 이해가십니까? 돼요? 그래서 180도가 파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자, 이쪽은 60분법으로 표현된 도의 개념이고요. 180도가 파이라는 실수로 대응이 되는 겁니다. 파이는 실수예요. 알겠죠? 무리수죠? 3.14 블라블라블라. 알겠죠? 그래서 180도라는 각도를 파이라는 실수로 대응을 시킨 거야. 알겠지? 자, 하나 더 해볼까? 얘가 있어요. 얘가 1이야. 여기는 90도야, 90도. 그지? 그럼 얘를 반쪽으로 쪼갠 거니까 여기 2파이, 2분의 파이, 여기 2분의 파이. 그럼 여기는 2분의 파이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지? 길이가. 그럼 얘랑 곱해서 2분의 파이니까 90도가 2분의 파이라는 사실 안 거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호도법으로 표현된 애하고 60분법으로 표현된 애 이렇게 이쪽을 쓸까요? 60분법으로 표현된 애, 호도법으로 표현된 애 이렇게 나누면 알겠죠? 그러니까 제 기본은 이제 180도인데 제일 많이 나온 걸 한번 다 적어보면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180도, 360도 이렇게까지만 한번 적어봐요. 알겠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쓴 거는 180도가 파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호두법으로 표현하면 얘는 파이라는 거죠. 파이. 그죠? 그럼 180도하고 360도의 관계는 곱하기 2를 하면 나오죠? 그러니까 파이 곱하기 2를 하면 2파이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90도는 반으로 나누면 되니까 2분의 파이인 거고. 그죠? 60도는 180도를 3으로 나눈 거니까 3분의 파이. 180도를 4로 나눈 거니까 4분의 파이. 6으로 나눈 거니까 6분의 파이. 0은 0이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60분법으로 표현한 0도는 0 라디안에 대응을 하고
30도는 6분의 파이, 45도는 4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로 대응한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내가 이거를 왜 적었냐면 이 정도는 60분법으로 표현된 거를 호도법으로 바꿀 거야 라고 하고 계산할 필요 없이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죠? 제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삼각 B를 이용을 해서 먼저 이제 선수학습을 좀 한번 해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삼각 B가 총 3가지로 구분이 되죠. 근데 이제 나오는 삼각형은 사실 2개인데 너네한테 3가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일단은 제일 기본이 되는 거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면 45도짜리인 직선을 그려야 되거든요. 즉 다시 말하자면 얘가 딱 45도를 이렇게 가르면 얘가 이렇게 나오는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그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가르고 있는 45도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사각형을 정확하게 대각선을 딱 바르는 요 각도 요걸 기억을 하세요. 얘가 4분의 8인 거야. 그죠? 이때 이거를 딱 가르고 있을 때 이 길이가 2개가 같은 거죠. 맞죠? 요 2개의 길이가 같은 겁니다. 딱 반을 정확하게 가르면 요 2개의 길이가 같은 거야. 그러면 요거의 길이를 1이라고 보면 요 길이는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인 거죠. 맞죠? 요 삼각형을 기억을 하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지금 어디서 튀어나오냐면 정삼각형을 하나 그려야 되는데 정삼각형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그죠? 정삼각형은 한 각의 크기가 60도니까 60도는 3분의 파이라는 사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3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적죠? 맞죠? 그러면 요 각을 정확하게 반으로 딱 가르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수직 2등분 되겠죠? 그러면 3분의 파이를 수직 2등분 했으니까 여기에 6분의 파이가 나오겠죠? 맞죠? 그럼 여기는 직각이니까 2분의 파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의 길이랑 여기의 길이가 같은데 반으로 정확하게 나눴으니까 2대 1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3 이게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빗변의 길이를 1로 보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여기 길이는 2분의 1 여기 길이는 2분의 루트 3입니다. 알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여기 삼각형을 이제 띄어다가 눕혀보고 이제 뭐 세워보고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너네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2분의 1하고 2분의 루트 3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크죠? 어느 게 더 커요? 2분의 루트 3이 더 클 수밖에 없죠? 맞죠?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요 삼각형을 뗄 거예요, 지금부터. 알겠지? 자, 먼저 얘를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맞죠? 여기가 몇 도일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자, 반으로 딱 바르는 게 45도죠? 45도보다 각도가 작아요? 아니면 커요? 이게 어려워요? 네? 30도, 6분의 파이죠, 6분의 파이. 알겠죠? 6분의 파이. 알겠죠? 네. 6분의 파이. 자, 이게 뭐예요? 길죠? 이건 짧죠? 네. 자, 여기가 길고 여기가 짧죠? 네. 긴 게 뭐라고? 2분의 루트 3. 긴 게 2분의 루트 3. 짧은 게 뭐라고? 2분의 1. 기억을 하세요. 알겠죠? 알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세워볼게요. 네. 세워보면 얘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직각삼각형. 알겠어요? 요거는 반을 가는 것보다 각도가 더 크죠? 몇 도?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알겠지? 네. 그럼 여기가 1이야. 그럼 여기는 짧죠? 네. 2분의 1. 1. 길죠? 2분의 루트 3. 됐어, 여기까지? 됐지? 자, 이 상태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보는데 사인이 얘기하는 거는 빗변과 높이의 비율이고요. 코사인이 의미하는 거는 빗변과 밑변의 비율이고 탄젠트는 밑변과 높이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너네 보고 외우라고 할 때 사인을 이렇게 외우라고 하죠. 빗변과 높이의 비율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을 외우라고 할 때는 코사인은 이렇게 외우라고 하고, 맞죠? 그 다음에 탄젠트를 외우라고 할 때는 탄젠트는 T자를 그려서 이렇게 외우라고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다가 바로 써볼 건데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쓰라고 하는 거죠. 그럼 사인 0은요, 사인 0은 그냥 0이에요. 코사인 0은 1이에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0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니네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건 요 세 가지니까. 알겠지? 자, 사인 30도, 사인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어디 있어? 여기 있지? 그지? 이거 1이죠? 요거 2분의 1. 2분의 1. 됐어? 코사인 요거 1이고 요거 2분의 루트 3. 그죠? 탄젠트는 요거분의 요건데 2분의 루트 3분의 2분의 1이니까 루트 3분의 1. 됐죠? 4분의 파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자, 이거분의 이거니까 루트 2분의 1, 이거분의 이거니까 루트 2분의 1 동일하죠? 탄젠트는 이거분의 이거의 비율이니까 1이죠? 즉 다시 말하자면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1 이렇게 나오겠죠? 3분의 파이짜리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 여기. 그죠? 사인 2분의 루트 3, 코사인 2분의 1, 탄젠트 이거분의 이거니까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고 0이고 이런 애는 존재하지 않고 얘는 0이고 마이너스 1이고 0이고 0이고 1이고 0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도 이제 외우면 좋은데 잘 안되면 원을 그려서도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요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얘는 당연히 외워주셔야 되는 내용들인데, 자, 선생님이 그때 어떻게 외우자라고 얘기했냐면, 자, 보시면은 얘가 크로스로 바뀌어요. 이렇게 크로스로 바뀌고 얘는 동일한 거고,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에 요거, 요 부분에 요거, 요 부분에 요거니까 뭐 이제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거죠. 그죠?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상 이것도 2분의 0, 2분의 루트 4 알겠죠? 이렇게 가는 거지. 쭉 이렇게 여기까지 외우는 거지 같이. 자, 어제 제일 기본적인 내용들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얘를 토대로 삼각함수 쪽으로 한번 이제 들어가 볼 건데,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다 기억하고 있는 것 같고, 재열이 빼고만 좀 더 열심히 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일어나야지. 자, 그래서 이제 삼각함수를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삼각함수를 정의를 내리는데, 지금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얘기했는데, 그거는 삼각 B에서 나오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고, 삼각함수라는 거는 어떤 각도를 대입해서 나오는 결과물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삼각함수를 먼저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기존의 삼각 B에서는 각도가 0도보다는 커야 되고 180도보다 작은 각에 대한 얘기만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삼각형 형상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면 각도를 일반각으로 보고요. 얘가 320도 이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마이너스 각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부터 정리를 해 볼게요. 자, 먼저 이제 삼각함수가 등장을 하는 부분은 원에서 등장을 하는데, 원이 이런 식으로 있겠죠. 얘가 반증 R짜리야.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r의 제곱에 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떤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함수에다가 x값을 넣어주든 세타값을 넣어주든 우리가 중요한 거는 벌어져 있는 값을 실수로 바꿔서 넣어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x값을 넣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고 있는 애를 넣어주는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좌우로 넣는 게 아니고 벌어지는 각도를 본다고요. 근데 각도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시초선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진 각도이기 때문에 어떤 벌어진 각도 동경을 나타내는 P라는 점이 어느 위치에 있으면 원점을 중심으로 그 P라는 점이 이을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P라는 점이 여기 보여?
알프마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원을 이렇게 빙그르르 돌고 있는 거예요. 빙그르르 돌고 있다고. 그지? 그럼 돌다가 어느 시점에 딱 멈춰요. 이렇게 P가 멈추잖아. 멈추게 되면은 원점에서 요 P라는 점을 연결을 이렇게 찍 한 거예요. 맞죠? 그러면 얘가 10초선 얘가 동경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10초선은 멈춰져 있는 거고 P라는 값은 돌고 있으니까 이 Y라는 동경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는 거고 P라는 점이 멈춰지면은 동경이 결정이 되면서 세타라는 어떤 값을 대입을 할 건데 그 세타 값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10초선을 중심으로 벌어진 각도를 의미한다. 이런 얘기예요. 말 이해갑니까? 이해가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P라는 점을 x, y라고 잡으면 되겠죠? P라는 점은 분명히 좌표니까 원 위에서 움직이지만 좌표가 분명히 있죠. 그럼 얘가 x, y라는 점이니까 이 점을 이 x축으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봐요. 그럼 당연히 x, y니까 여기 길이는 x만큼이 될 거고 여기 길이는 y만큼이 돼요. 그럼 얘는 원 위에서 움직였으니까 빗변의 길이는 반지름 r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의를 내리는 건데 사인 세타는 r분의 y이고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이고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야 라고 정의를 내리고 얘가 삼각함수의 정의입니다. 당연히 반지름은 0이 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x값은 0이 되지 않습니다. x값이 0이 될 때는 탄젠트가 정의되지 않아요. 그죠? 왜 그런지 알겠죠? x가 0이 되면 분모가 0으로 가니까 여기에서 얘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부르고 이게 이과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왜? 자, 이과 친구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 말고 선생님이 같이 얘기하는 내용이 있죠. 사인의 역수를요 우리가 사인의 역수를 코시퀀트라고 합니다. 코시퀀트. 요게 사인의 역수예요. 근데 얘를 CSC라고도 줄여서 써요. 알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의 역수는 시컨트 세타라고 많이 써요. 그 다음에 탄젠트의 역수는 코탄젠트 세타라고도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알고 있는 게 편합니다.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이거 알아 몰라 이렇게 나오진 않는데 어차피 미적분 쪽에서 다시 한번 배우는 내용이고 언급되는 내용인데 이제 사실은 삼각함수가요 너네 전 교육 과정에서 처음으로 들어봤잖아요. 원래 기존에 어디 있었냐면 이과 애들 배우는 데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애매하게 반 정도 쪼개서 문이과 공통으로 놓고 나머지 반 정도는 어디로 보냈냐면 이과 쪽으로 보낸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가.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배웠냐면 당연히 사인, 코사인, 탄젠트 얘기하면서 역수에 관련된 얘기를 언급을 합니다.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결국은 너네들은 시험 보기 전에 문제를 쭉 풀어볼 건데 옛날 기출문제를 풀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에 관련된 얘기가 물어보진 않더라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요. 다리가 걸렸어요. 기침을 못하게 하니까. 제가 자꾸 째려보니까 기침을 못하겠어. 너나 잘해, 너나. 마스크 안 써? 자, 어쨌든 요 내용이 나왔다. 됐죠? 얘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다. 자,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여기 코사인 세타에서 x 놔두고 r을 양변에 곱하면 코사인 세타는 아니지 x는 r 코사인 세타야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 말하자면 요거는 r 코사인 세타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y는 뭐가 나오냐면 r 사인 세타가 나와요. 요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x, y의 좌표, 즉 p의 좌표가 나타내는 애를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예전에 극좌표라고 하고서 회륜 변환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좀 중요하게 다뤄줬는데 지금 어쨌든 이걸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 얘도 나오니까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탄젠트 세타가 의미하는 건 x분의 y니까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입니다.
요게 두 번째가 기본적으로 답해지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온 데는 여기 r 코사인 세타와 r 사인 세타가 x, y니까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여기 식에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r 제곱이니까 x와 y는 여기 위에 점이죠. 원 위의 점. 그래서 x 대신에 r 코사인 세타를 y 대신에 r 사인 세타를 대입하면 r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r 제곱 사인 제곱 세타는 r 제곱이 나오면서 지워지면서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제일 기본적인 반드시 알아줘야 되는 내용이 여기서 튀어나옵니다. 자, 참고로 쟤를 이용을 해서 몇 가지만 있을 테니까 적어보세요. 자,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와 사인 제곱 세타를 더해서 1이야. 이제 얘가 이제 응용이 돼서 이제 너희들 되게 많이 괴롭힐 건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과 쪽으로 넘어간 거긴 한데 알면 좀 편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참고로 적자 이거예요. 양변을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눠요. 코사인 제곱 세타로 양변을 다 나누는 거야. 그럼 얘를 나누니까 1이 나오겠죠? 1 맞아요? 그럼 얘를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면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니까 탄젠트 제곱 세타가 나오겠죠? 맞죠? 그리고 얘를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면 코사인 세타의 역수의 제곱이니까 시컨트 제곱 세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1탄색이라고 외우라고 옛날에 얘기했었는데 이게 이제 어디서 많이 중요하게 나오냐면 이과의 적분 쪽에서 되게 중요하게 나옵니다. 이과의 삼각함수의 적분이 나오거든요. 정적분. 그때쯤 많이 응용이 되기 때문에 얘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변은 사인 제곱 세타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면 1이 나올 거고 사인 제곱 세타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는 탄젠트 제곱 세타의 역수니까 코탄젠트 제곱 세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니까 코시컨트 제곱 세타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알고 있으면 좀 편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일단 적어주세요. 근데 꼭 외우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여기서 지금 뭐 1등급 맞고 이럴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억을 하셔야 되겠지. 자,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볼게요. 결국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뭔가 나 이거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좀 트라우마가 좀 있는데 제가 한번 얘기했더니 현주가 되게 무시했던 소리가 나가지고 뭐야 억지야 막 이런 얘기를 해서 선생님 좀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억지 아닌데 제가 괜히 좀 이상한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게 뭘 그릴 거냐면 단위원을 그릴 건데요. 단위원을 그리는데 단위원은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이에요. 단위원인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자리인 원이 있는데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각도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 얘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알겠죠? 자 봐봐 요 점을 중심으로 해서 P라는 어떤 점이 있는데 P라는 점이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 지점으로 이렇게 가더라는 거야. 이렇게 가더라. 갔다 이거야. 그러면 10초선을 중심으로 하고 얘 중심 보여요? 얘를 보고서 얘를 이렇게 그으면 얘가 동경 Y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우리가 말하는 각도는 뭐냐? 대입해주는 세타 값을 의미하는 건 뭐냐면 10초선에서 동경까지 이루는 각도니까 요거를 세타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만약에 P가 이렇게 돌다가 여기에 있어. 그러면 이렇게 잡고 각도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주고서 마이너스 각이라고 써져 있지 않나 일반적으로 양수각이 있는다고 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게 이게 각도 세타라고요. 근데 애들이 자꾸 세타를 이렇게 쓰고 싶어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알겠지? 게임각을 세타라고 보는 게 아니라 10초선에서부터 벌어진 각도가 세타라고. 됐어요? 자 여기가 됐지? 이게 각도야. 그러면 이 P라는 점이 있는데 이 P라는 점은 R 코사인 세타 콤마 R 사인 세타인데 얘를 1이라고 잡았으니까 얘가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인 거 알겠어? 알겠지? 즉 다시 말하자면 P라는 점이 움직여서 그 점의 좌표가 딱 찍히면 그 점의 무슨 좌표? X좌표가 코사인 세타를 의미하는 거예요.
x좌표가 코사인 세타를 의미하는 겁니다. 됐어요? 이해 가세요? 단위원상에서 자 반지름이 1일 때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반지름이 R이면 R 코사인 세타인 거고 반지름이 1이니까 P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딱 점을 잡히면 요 점에서 딱 잡아가지고 요거의 X좌표 그게 코사인 세타라고. 그러면 Y좌표 요 길이에 해당하는 게 사인 세타 의미하죠. 근데 길이라는 표현을 사실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음수가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맞죠? 그럼 이 상황에서 한번 봐봐요. 코사인하고 사인이 X좌표, Y좌표라고 얘기를 했는데 P라는 점이 이렇게 움직였을 때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1사분면 선상에서 움직였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P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이루는 이 각도는 0도보다는 크지만 2분의 파이보다는 작잖아요. 그러니까 P의 위치가 1사분면에 있다는 거는 1사분면을 의미하는 건 0도에서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다는 얘기고 P가 요 사이에 있을 때 사인과 코사인이 모두 양수라는 사실 알겠어요? 여기 사이에 있을 때 P에서의 X좌표는 양수, Y좌표는 양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X좌표, Y좌표 모두 양수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아, 선생님 그거를 안 했네요. 자꾸 현주가 얘기하는 게 생각이 나가지고 못했는데 탄젠트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원점에서 요점 잡은 이 직선의 기울어진 정도가 탄젠트 세타입니다. 그러니까 요점에서 요점 P를 잡고 어떤 직선, 원점에 지나는 직선을 그렸을 때 그 직선의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예요. 알겠죠? 그러면 P라는 점이 여기 있어. X좌표도 양수고 Y좌표도 양수야. 여기서 이렇게 잡으면 기울기도 양수야. 그래서 모두 양수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있을 때 2사분면이죠. 2사분면. 그러면 2사분면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각도가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파이보다는 작은 거죠. 2분의 파이는 90도, 파이는 180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여기 각도는 90도, 여기 각도는 180도니까 2사분면이 의미하는 건 여기를 의미한다. 됐어요? 그때 X좌표는 이 사이에 있는 P의 값을 아무데나 잡으면 X좌표는 모두 음수잖아요. 코사인은 음수가 나올 거야. 근데 여기 사이에 있는 어떤 P를 잡고 Y좌표를 보면 Y좌표는 양수잖아요. 사인은 양수겠죠? 근데 여기에 있는 어떤 직선을 잡으면 얘는 음수가 나오잖아요. 기울기가 음수죠? 기울기는 어떻게 보는 거야?